시작하겠습니다. 임상사진 촬영술에 대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메리칸 소사이티 오브 플라스틱 서전 기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촬영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컨시스턴시가 있습니다. 일단 동일한 환자에 대하여 같은 포지션, 같은 클로즈, 그 다음에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를 동일한 카메라 렌즈, 그 다음에 같은 부위를 찍을 때 환자마다 혹은 프리포스트 OP에 따라서 다르게 하지 않고 정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배율로 촬영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진의 그 방향에 따라 찍을 때 가로랑 세로 비율도 일정하게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환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그 팔각형을 그리고 각 면에 수직이 되게 라디에이팅 라인을 그리는데, 환자는 이 중간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등받이 없는 의자에 편안한 높이로 앉아서 라디에이팅 라인에 발이 평행하게 앉도록 되고, 촬영하는 부위에 따라 한쪽 선에 그 마킹을 해놓고 각 촬영자는 적절한 배율 및 그 초점을 맞추어 촬영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먼저 얼굴 정면 사진을 찍을 때는 그리드를 사용해서 찍을 수도 있는데, 그리드의 수직선을 미드 사지탈 플레인에 일치하도록, 또 그리고 수평선을 트라거스의 위쪽과 오빗의 그 로이스트 포인트를 실직선으로 그은 프랑크포르트 호리젠탈 플레인에 일치하도록, 그 다음에 얼굴 측면 사진을 찍을 때는 수평선을 프랑크포르트 호리젠탈 플레인에 일치하도록 찍습니다. 또 양측 라비알 코미셔와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의 수평이 되게끔 기울어지지 않게 자세를 취하고 찍고, 그 측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코끝 전방과 뒤통수 후방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여백이 있을 수 있도록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플라스티에서 사진을 찍을 때 다음과 같이 귀를 촬영하게 되는데, 먼저 귓바퀴가 잘 보이도록 머리카락을 뒤로 빗어서 넘기고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 카메라를 이제 수직으로 세워서 정면 사진, 그 다음에 후면 사진, 그 다음에 귓바퀴 근접 양측 귓바퀴 측면 사진을 찍는데, 이 귓바퀴가 사진의 중심이 되도록 찍도록 합니다. 다음 라이노플라스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근접 얼굴 사진을 찍는데, 똑같이 머리카락을 묶거나 귓바퀴를 뒤로 넘겨야 되고, 귀걸이나 안경을 벗고 짙은 화장 같은 것을 지워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정면, 그 다음에 위로 본 사진, 그 다음에 눈 감은 모습, 그 다음에 양측 4분의 3 비스듬한 사진, 그 다음에 측면, 그 다음에 웜사이 뷰, 다음과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그 입술 갈림증이나 클랩트립이나 아니면 멘토플라스티트처럼 입술, 그 다음에 턱끝, 그 다음에 알비올러스 사진을 찍을 때는 카메라를 수평으로 해서 턱끝과 코끝만 포함되는 얼굴 하반부에 5가지 기본 사진을 찍는데, 근접 정면 사진, 그 다음에 근접 4분의 3 비스듬히 찍은 사진, 그 다음에 근접 측면 사진, 그 다음에 칙 리트랙터를 사용한 근접 정면 치아 맞물린 사진, 그 다음에 근접 4분의 3 비스듬히 찍은 치아 맞물린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유방 성형술 마모플라스티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그 상방에서는 이제 어깨와 빗장표가 포함이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트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랫배가 포함이 되어서 수술 부위를 볼 수 있도록 정면 4분의 3 비스듬히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측면 사진을 촬영을 하도록 합니다. 또 앱도메노플라스티 배 성형술에서는 배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이제 수직으로 세워서 초점을 이제 배꼽에 맞춰서 찍게 되고, 똑같이 정면 4분의 3 비스듬히 측면 사진을 찍게 되고, 엉덩이 및 넓적다리 사진을 찍을 때에는 카메라를 수직으로 세워서 그 사진 위쪽 가장자리가 윗배를 가로지르고 찍고, 전면, 그 다음에 4분의 3 비스듬히 찍은 사진, 측면 사진, 그리고 추가로 후면 4분의 3 비스듬히 찍은 사진, 그다음에 후면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아리 사진 같은 경우는 지방 흡인술이나 보톡스를 할 때 이제 촬영하게 되는데,
촬영자가 무릎을 꿇고 카메라를 수직으로 세워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또 다음과 같이 이제 포함을 사진을 찍을 때는 팔찌나 반지 등 장신구를 제거하고 손톱 광택지 같은 경우도 지워버리고 촬영합니다. 환자를 편한 높이를 조절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혀놓고 카메라 축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팔과 손을 수평으로 펴게 한 다음 팔꿈치가 사진의 가장자리, 그리고 아래 포함의 중심이 사진의 중심에 있도록 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기본 사진을, 즉 바닥 면 사진, 손등 면 사진, 그 다음에 손목을 구부려서 찍은 사진, 그 다음에 구부려 찍은 다음 손바닥이 옆면을 향하도록 하게 4가지 사진을 찍고요. 손 사진, 손가락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신구들을 모두 제거를 하고 손 사진은 손이 사진의 중심에 되도록 다음과 같이 사진을 찍고, 손가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메타카포 파링지알 MCP 조인트가 이제 사진의 가장자리에 있고 손가락이 사진의 중심에 있도록 해서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배경 같은 경우에는 푸른 감청색이나 이제 회색이 도는 빛의 배경을 써야 이제 환자와 이제 대조되는 색깔로 잘 환자의 환부를 잘 찍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뒤에 음영이 지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뒤에 조명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이제 일정한 복장이나 이제 장소에 그리고 옷을 갖추어서 촬영을 해야 된다고 짧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에는 먼저 카메라 본체가 있는데,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휴대가용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이제 논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로 뷰파인더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실제 촬영하는 이미지랑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특히 근접 촬영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컴팩트 카메라보다는 임상 사진술에서는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인 DSLR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국에서도 외래병동, 수술방 모두 DSLR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렌즈 종류에는 초점 거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촬영자가 직접 이제 움직여야 되는 단 렌즈가 있고, 또 근접 촬영을 할 때 쓰는 마크로 렌즈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 15에서 55mm로 이제 줌인 줌아웃이 되는 번들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은 이제 촬영실에 따로 있을 시에는 바닥이나 벽에 고정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박스 등의 디퓨저 등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하는 게 좋고, 특히 여러 개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촬영실에 따로 구비하기 힘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링플래시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명을 대상에 직접 가할 경우에는 대상이 찍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배경에 있어서는 이제 파란색이 살색과 대조되기 때문에 감청색이라고 하는 저희나라말로 그 색이 사진 촬영에 적합하다고 하면 한 15% 정도, 18% 정도의 미디움 그레이 색이라고 넬리건에도 나와 있는데 회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을 하는 게 사진 촬영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또 사진을 찍을 때 노출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조리개 값과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ISO 값이 있습니다. 먼저 조리개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렌즈의 구멍이 크기를 조절함에 따라서 카메라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게 되는데, 조리개 값이 커질수록 빛이 작을수록 많이 들어오게 되고, 커질수록 이렇게 구멍이 좁아져서 빛이 적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이제 사진과 같이 조리개 값이 작을수록 심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심도가 작아져서 사진이 이제 아웃포커싱 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조리개 값이 커질수록 빛이 적게 들어오는 대신에
심도가 깊어져서 그 아웃포커싱이 되지 않고 얻은 사물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찍는 대상에 보통 전부를 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도가 깊은 사진을 선호를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뭐 F값이 8 이상을 선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도 F값이 좌우가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3.5, 우측 같은 경우에 16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우측이 아웃포커싱 되지 않고 심도가 깊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조리개값 외에도 피사체의 심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그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도 또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멀수록 심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가까이서 찍는 것보다는 멀리서 확대해서 사진을 촬영하면 심도가 높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셔터 스피드는 그 사진을 찍히는 동안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그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길기에 빛이 없는 상황이거나 움직이는 걸 흐르는 듯이 표현하고 싶을 때 높게 해서 촬영하고, 빠르면 순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역동적인 사물을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가만히 있는 물체를 사진을 찍는 것에는 그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 30분의 1 사이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그 셔터 스피드를 다르게 찍은 건데, 좌측은 25분의 1, 우측은 1000분의 1초로 촬영이 됐으며, 우측이 셔터 스피드가 빠른 만큼 순간의 장면을 잘 포착해서 담아냈고, 셔터 스피드를 높일수록 임상 사진에서는 삼각대를 쓰지 않더라도 손떨림이나 피사체 움직임이랑 움직임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윤곽이 명확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셔터 스피드를 높게 할수록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사진이 어둡게 나오고, 이를 밝게 하려면 빛이 들어오는 양을 늘려야 하는데, 조리개 값을 낮추어서 사진을 찍게 되면 심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진의 흐림 정도는 그 심도와 뭐 약간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ISO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하거나 조리개 값을 낮출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그 밝기를 조정을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데요. 그 단 어두운 부분을 강제로 밝게 만들다 보니 그 ISO 값이 800 이상 넘어갈 시에는 이제 그 라이트 플래시가 없는 상황에서 도움은 되지만 노이즈나 그레인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측의 사진에서도 보면은 이제 ISO가 이제 1600으로 800 이상으로 찍힌 사진인데, 보시면 이렇게 그레인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최대한 ISO는 낮게 촬영하는 게 사진 촬영할 때 좋다고 합니다. 개요는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